혈액의 산과 알칼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 혈액의 산과 알칼리. 혈액을 어떤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야 건강할까? 어떤 상태로 만들어야 건강할까? 이거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가 어떻게 보면 내 몸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아주 특별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혈액을 약 알칼리로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혈액의 산성화는 심각한 문제예요. 혈액의 산성화. 사람들의 몸은 혈액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혈액은 대략 한 5리터에서 6리터 정도가 되고, 산성도를 보면 한 약 중성을 좀 넘어서 약 알칼리를 띠게 돼요. 보통 산도가 0에서 14까지거든요. 산도가. 그래서 0에서 14까지의 산도가 있는데 1, 2, 3은 보통 대부분 산성 쪽이고, 그 다음에 8, 9, 10 쪽은 알칼리 쪽이에요. 그래서 그게 강 알칼리 쪽은 뭐 14까지 올라가지만 우리 혈액이 갖고 있어야 할 알칼리의 농도는요, 대략 7.4 정도 돼요. 그것을 pH라고 보통 말합니다. pH. 자, 혈액이 산성화되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질병이 많아졌어요. 결국은 질병은 혈액의 산성에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다가왔고, 결국 그 혈액의 산성이 가려움도 만들고요, 정신장애까지 만들었어요. 세계적으로 사실 우리가 돌고 돌아서 건강에 대해서 보니까 사람의 건강에 정말 중요한 문제는 혈액의 문제였구나 라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도요.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무슨 비가 내릴까요? 산성비가 내리겠죠. 산성비. 네. 그래서 이 산성비도 지구의 큰 문제예요. 지구에. 우리가 먹는 먹거리에도 문제고, 그 산성비 많이 맞으면 머리카락이 빠지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아주 시급하게 다뤄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햄버거나 소시지나 고기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몸을 산성화시키는 음식들이에요. 내가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다 보잖아요. 하나같이 다 그게 산성화식품이에요. 여러분, 쓴 거 좋아요? 단 거 좋아요? 아니면 뭔가 우리가 이렇게 맛이 야채나 이런 거보다 기름진 거 좋아하죠. 네, 그런 이유가 뭐냐? 우리 몸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각이 이미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과자를 많이 먹으면 뭐를 안 먹어요?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혈액을 산과 알칼리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인가, 화학적인 문제를 아주 잠깐 비칠 건데요. 우리 보통 식탁 앞에 있는 음식을 보면 단백질, 지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알칼리인지 아니면 산성인지 인식하지 않고 그냥 섭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의 소화와 흡수는 혈액의 산과 알칼리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만 그게 최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혈액에서 산과 알칼리가 유지돼야만, 그것이 약 알칼리가 유지돼야만 건강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소화도 된다고요. 그래서 음식의 소화는 혈액의 산과 알칼리의 무엇에 달려있다? 균형에 달려있다. 네, 여기까지는 쉽죠? 네. 자, 산과 알칼리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보통 산으로 우리가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요. 위산, 맞죠? 위산, 또요. 염산,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지방산, 이런 것들이 다 산성 종류예요. 그 외에도 수많은 산이 있는데 대부분 신맛을 띄어요. 신맛. 자동차 배터리에 액체가 있죠. 그 액체가 뭘까요? 아주 강한 산성이에요. 손으로 만지면 화상도 입어요. 그래서 신맛을 띠는 음식들이 주로 산성에 속합니다. 물론 산성 음식이라고 해서 몸에 다 산성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이 신맛은 그 물질을 형성하는 원소들 중에 하나인 수소에서 기인이 돼요. 그래서 이 수소는 한 개의 양자와 그 주위를 회전하는 또 한 개의 전자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소 원자는 만약에 그게 물에 들어가면요, 그 유일한 전자가 떨어져 나가고 양자 한 개를 갖는 현상이 생겨요. 그렇게 돼서 이것을 화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래서 혀에 닿으면 아주 강하게 신맛이 띄어요. 보통 이렇게 산성화된 식품들을. 그래서 그 수소 양자를 수소 이온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 이온은 뭐냐면 전자를 잃은 원자를 말해요. 좀 복잡하긴 하죠. 우리가 음이온, 양이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이온 같은 경우는 전기가 공급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양이온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몸에 해로운 이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산과의 정반대, 그냥 산 하면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복잡한 구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산과의 정반대인 알칼리의 작용을 보면 양잿물 혹시 아세요? 양잿물 혹은 또 소금, 베이킹 소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산을 중화시키는 성분들이 대부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개 다 믹서를 시키면 중성이 돼요. 1대1을 되면. 어쨌든 그 분자 구조에서 맞추면 중성화 돼버리죠. 이러한 물질을 물에 넣으면 수소 물질을 수용하고 중화시킬 수 있는 이온이 또 방출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실험을 했잖아요. 소금 실험을 했었죠. 그게 같은 원리예요. 그 뭐를 가지고 했었죠, 제가 예전에? 포비든 그걸 가지고 떨어뜨려서 산성화된 곳에 알칼리를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중성이 돼버렸잖아요. 중성. 그리고 색깔로 이제 따질 수 없고 그 중성이 약 알칼리로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알칼리성 이온이 수소 이온을 수용하게 되면 이제 물로 변해요. 물로. 이게 이제 H2O라고 하는 건데요. 결합이 되어서 두 개의 이온 자체의 가치는 이제 없어져 버려요. 화학적 분자에서 가치는 없어지는데 물은 수소 이온과 알칼리성 이온의 중화로 생겨난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순수물인데 여기서 산과 알칼리의 지배를 통해서 같은 물인 것 같은데 같은 물이 아닌 거예요. 산성물이 될 수 있고 정수기물 제가 무슨 물이라고 그랬어요? 산성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알칼리스 물이 있고요. 이렇게 물의 성분이 달라집니다. 무엇에 따라서요? 산과 알칼리의 지배를 어떤 애의 지배를 더 많이 받냐에 따라서 산성수가 될 수 있고 알칼리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사실 이렇게 알칼리와 산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정반대 개념. 그래서 혈액의 pH가 세포의 pH보다 낮아야 될까요? 높아야 될까요? 우리 세포의 pH는 중성이에요. 중성이라고요. 그럼 혈액의 pH는 중성보다 약간 높아야 돼요. 그 이유는 혈액이 혈관을 통과하는 동안 산성으로 기울어질 조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세팅될 때는 혈액이 정확하게 가장 건강하게 pH를 맞출 수 있는 방식이 7.4로 만들어졌어요. 약 알칼리. 그러니까 이 약 알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칼리를 어떻게 유지하고 혈액이 산성화됐으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답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 우리 몸을 좀 자동차로 좀 비교해 보았어요. 자동차. 이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 엔진이 계속 돌아가면 뭐가 발생할까요? 열이 발생하죠. 열이. 네, 열이 발생합니다. 그냥 놔두면 엔진이 다 타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까요? 엔지니어들이 엔진 외벽에 물이 어떻게 하도록 놔뒀어요? 물의 순환으로 열을 낮추는 냉각 장치가 있어요. 냉각 장치 다 있죠? 차의 엔진마다 냉각 장치가 있는데 이 물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돼요. 온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물의 온도가 일정 온도를 유지할 때 엔진은 자기 기능을 최고의 그 성능으로 발휘할 수 있어요. 자기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요. 우리 몸도 이렇게 체액이 있지만 체액과 혈액은 좀 달라요. 혈액은 전신을 순환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특별한 액체라고 보시면 돼요. 엔진 혹은 체액을 조절할 수 있는 냉각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의 그 혈액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몸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 상성, 알칼리성, 중성 이런 거에 의해서 사람의 몸이 굉장히 민감하게 지배를 받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어떤 사람은 여기에 심각하게 이 산성 물질에 노출돼서 뭐 얼마 안 가서 암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토피가 되는 경우. 가장 일례적으로 많이 걸리는 질병들이 위장병, 아토피, 암. 이게 산성과 질병은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속이 쓰리고 아프다. 그런 분들은 혈액을 어떻게 바꿔줘야 된다고요? 약 알칼리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혈액의 산 알칼리의 균형은
너무 자주 깨집니다. 그냥 수시로 깨져요, 이것이요. 깨졌다가 유지했다가 깨졌다 유지하다.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의학 용어로 항상성이라고 말해요. 우리 몸의 항상성 말하는데, 먹은 식물이 우리 몸에서 소화될 때 무엇이 발생하냐면 산이 발생해요. 맞죠? 위에서 산이 발생해요. 산이 발생해서 우리 몸이 활동할 때 세포들이 산성 물질을 가지고 배설을 해버려요. 정말 놀라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음식이 십이지장으로 내려갈 때쯤에는 알칼리로 바뀝니다. 그때 필요한 게 물이에요. 혈액의 산과 알칼리를 조절하는 가장 좋은 것, 기본 베이스는 물이라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물을 마실 때 혈액의 산과 알칼리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이 활동할 때 유산과 이산화탄소를 발생해요. 음식에 포함된 인과 유황이 산화될 때 인산과 황산으로 변하는 것도 아시죠? 인산과 황산으로 변하는데, 자, 예를 들면 우리 단백질과 지방질이 분해되고 아미노산, 인슐린, 호르몬, 효소들, 항체 같은 물질들을 합성하는 과정에서도 독소를 지닌 산성이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산성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몸이 넣어주지는 않고 물을 안 마시거나 소금을 안 먹거나 그래서 이제 그냥 놔둬버리면 몸은요, 여기저기서 빼다가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그때부터 골병 드는 거예요. 뼈에서 빼오거든요. 뼈에서. 대부분 이 미네랄을 가지고 유지하니까 뼈에서 빼다 보니까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되면 뭐가 빨리 약해질까요?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조절을 잘 못하다 보니까 축적되어 나왔던 20대, 30대 계속 쌓았던 그 뼈의 보고의 미네랄들을 거기서 하나씩 빼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수를 먹지 마라, 정수기물 마시지 마라, 이런 말은 정제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뭐가 중요하다고? 물을 잘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즉 물은 수소이온과 알칼리 이온, 즉 산과 알칼리로 이루어졌다고 다시 복습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유지하려면 혈액은 항상 pH 7.4가 유지돼 있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이것이 깨지면 몸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성격도 바뀌어요. 예민해져요. 그리고 아프고 통증이 있어요. 가려워요. 이런 것도 생긴다고요. 예를 들면 어떤 세포들은 항진을 하는 세포들이 있고 어떤 세포들은 억제들이 이제 너무나 부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유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물만 먹어도 살찐다. 있어요? 나는 담배 안 피는데도 폐암 걸렸다. 나는 술 안 마시는데도 간암 걸렸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상하다. 왜 저 사람 나보다 술 엄청 많이 마셨는데 간암 안 걸리고 나는 술 한 방울도 안 마셨는데 간암 걸렸어.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혈액의 산과 알칼리를 제가 공부를 했지만 저도 막 화학 너무 복잡해서 너무 힘들더라고, 공부할 때. 그래서 그냥 제가 필요한 부분만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답을 찾았어요. 아, 건강은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혈액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드리고 혈액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강을 관리하는 법칙 중에 혈액을 관리하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 혈액의 pH가 6.8, 7 밑으로 떨어지면 약한 산성이 됩니다. 약산성, 약알칼리가 아니라 그러면 바로 혼수 상태가 와요. 7 밑으로 떨어지면 그냥 혼수 상태가 와요. 반대로 8 이상 올라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경련이 일어나요. 경련이. 그래서 유지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것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물 마시는 거, 어떤 물을 마시는 거, 이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나트륨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트륨. 미네랄은 식물에서 먹는 미네랄이 한 16가지가 돼요. 이 16가지 중에 8가지는 좀 다량 섭취해야 할 미네랄과 나머지 8가지는 소량 섭취해야 될 미네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칼륨, 인, 마그네슘, 나트륨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많이 섭취해도 되는 미네랄들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나트륨 아시죠? 나트륨 하면 다 소금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나트륨이 소금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염화 나트륨이 소금이에요. 염소와 나트륨의 결합이 화학적으로 소금이 돼요. 네, 정확하게. 나트륨 권장량과 소금 권장량은 약간 달라요. 그런데 나트륨이 99몇 프로 되는 것이 대부분 정제소금이에요. 정제소금. 정제소금은 어떻게 보면 그냥 나트륨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염화 나트륨에서 산화 나트륨으로 이렇게 숙성이 된 미네랄 소금을 저희가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시면
저나트륨이기 때문에 이게 맛을 보면 짠데 물에다 동일한 양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안 짜요.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네랄의 분자 구조가 좀 달라서 그래요. 갖고 있는 양이 달라서 그래요. 자, 재밌는 것은요. 우리 혈액이 약간의 산성만 띄어도 여러분들의 세포가 정말 위험해집니다. 약간 산성만 띄어도. 그래서 몸에서 산 배출을 신장이나 대장을 통해서 빠르게 배설하면서 신장과 간이 손상받아요. 장도 손상받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원장님, 저 신장 어떻게 해야 건강할까요? 이게 너무 막연해요. 답이 너무 막연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신장 관리 중에 하나가 혈액을 약 알칼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약 알칼리로 만들어 버리면 신장에서 산을 과하게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산성 식품보다는 알칼리성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을 우리가 정말 잘 섭취해야 돼요. 우리 몸에 있어서 소금은 이만큼 먹으나 이만큼 먹어도 뭐 어떤 사람 처음에 큰 차이가 없어요.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금을 먹는 방식, 소금의 양에 따라서 사람의 건강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이 소금은 우리가 보통 소금을 통해서 무엇을 섭취하냐면 미네랄을 섭취해요. 미네랄, 마그네슘, 인, 칼슘, 나트륨 뭐 당연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섭취가 되면 우리 몸에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해요. 그리고 남은 소금은 다 배출시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물은 많이 마시는데 소금을 안 먹는다 그러면 혈액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나트륨증에 시달린다 그랬죠. 그러면 심각한 질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위가 망가지고 피부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혈액의 산과 알칼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거, 물과 소금을 적당하게 잘 섭취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힌트 하나를 드린다면 혈액이 있고 체액이 있고 소변이 있잖아요. 이 소변에서 소변 측정을 해보면 염도 측정을 할 수 있어요. 0.9%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아까 우리가 중성인 게 정상인데 약 알칼리를 혈액이 띠는 이유는 혈관에서 산성화될 가능성이 많아서 체액보다는 약간 약 알칼리를 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념이 0.9%가 맞는 건데 이것을 관리를 하려면 1.2까지 산도가 나와줘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분들은요, 종이컵에다 소변을 받아서 체크도 해요. 진짜로요. 그러면 거기에 산도가 찍힙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